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또 살짝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하니까요. 믿을 수는 없지만 추세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떨어졌는지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냥 뭐 추세만 보는데 이제는 추세도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예, 하여튼 떨어지긴 떨어졌다고 하니까 보도는 합니다. 네. 예.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주 나오는 월요일날 나오는 조사 결과인데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7.4%, 그리고 부정평가가 48.4% 해가지고 1%포인트 차이로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는데요. 이 부정평가는 지난주에 대비해서 2.3%나 이제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긍정평가는 0.8%가 떨어졌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좀 특이한 내용은요. 예. 지역별로 보면 이제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데가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경남, 그 다음에 충청권 40대 무직 진보층에서는 상승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샘플링을 돌리다 보니까 자기 편들만 돌린 거고, 그 중에서 특정 지역, 이제 호남 측은 워낙 많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고, 대구 경북에서 특정 지역의 샘플링을 돌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은 지지율에서 한 20% 이상 빼든지 15%는 빼야지만이 정확한 지지율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얼미터 이번 지지율을 보면 어쨌든지 간에 이제 부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20대하고 자영업자, 학생, 중도층,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그 추세적인 성향은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은 38%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1.5% 해가지고 불과 6.5%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난번에 이미선 그 재판관 이 임명하는 게 좋냐 안 좋냐도 질문을 살짝 바꾸니까 확 달라지잖아요. 확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 6% 정도 차이도 질문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이 지지율의 변화가 이제 또 다른 그런 이 프로테지로 숫자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한 2년 반 전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 탄핵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제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과연 여론조사 여론조사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여론조사 지지율의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 제기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왜곡 현상, 이런 의혹을 받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 창원 선거가 그대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창원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의당에 비해서 13%, 많게는 15% 뒤진다고 그랬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1% 차이도 안 났거든요. 15%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왔고,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40% 이상을 훨씬 넘게 받는 아주 성공을 거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야권인 경우에 역대적으로 30% 넘어가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조작까지 하는데 30%가 넘어갔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한 10% 더 플러스를 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한 40% 지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20%로 떨어졌다. 내년 총선에 엄청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있고, 예. 이 연령과 지역을 떠나서 이 미디어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정치 환경 자체가. 예. 그러다 보면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이 국가의 미래 장래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선거인데, 어느 때 선거도 물론이지만은 내년 선거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에 의해서 집권한 현 정부가, 말이 쉽게 얘기한다면 중간 평가를 받는, 시기적으로나 이 정치 환경의 특성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내에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학교에도 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전문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 총선이 이제 불과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주도적으로 여론조사를 매주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런 데 대해서 이 학문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정치 현실을 고려해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이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다양한 형태로. 예. 그래서
이 여론조사의 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좀 알고 이 여론조사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향방을 또 미리 분석도 해보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성격의 이번 총선이 되고 또 어떻게 투표를 해야만이 제대로 나라를 살리는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이 여론조사 기관 신뢰성을 정말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도 회사도 저 상품이 소비자들의 구매 수준에 못 맞추면 망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 기관 자체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론을 왜곡시키고 이런 여론조사 기관은 말하자면 존립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여론조사 기관도 이제 평가받을 때가 됐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유튜브 언론 탄압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독재적인 발상을 내비쳤지 않습니까?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또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응할 때 좀 겁먹었을 거예요. 너무 심하게 나간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 응답률이 아마 보수층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샘플링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여론조사는 물론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그 문재인 정권의 충격으로 다가설 겁니다. 예, 왜냐면은 그 31.5가 6.5%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그러면 이제 최근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두 번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날 대규모 이제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다 본다면 저지난주에 있었던 집회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집회하고는요. 우리 신 대표님은 현장에서 맞아요. 시황 중계를 아주 철저히 했잖아요. 예. 예, 이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그 농성 투쟁하는 모습도 다 해주고 네. 이러면서 이 보수 결집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 특히 이번 토요일 날 그 집회 규모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났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여론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또 여론조사의 문항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보수 자유우파 진영에서 충분하게 의사 그 표현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만 한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지지율보다 높을 것이라고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이번 토요일 날 그 집회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여론조사 기관들도 보다 공정하게 자기 회사의 그 명운을 걸고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또 조국 문제 얘기 좀 덧붙여서 해보고 싶은데요. 조국이 또 SNS에다가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그런 SNS를 공유를 했단 말이죠.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이게 정말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진짜 있을 법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뭐 조국 민정수석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정치적인 말하자면 그 갈등 국면에서 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 인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모든 인사 책임의 핵심은 이 조국 수석이 검증을 잘못해서 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은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야 된다. 이런 당론을 정해갖고 강력히 투쟁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의 이 말 한마디 그리고 조국 수석이 특히 SNS에 올리는 글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고위 장관들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조국 수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때마다 이제 조국 수석이 SNS에 글을 올려갖고 논란이 되니까 한동안 자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가지고 또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뭐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또 이렇게 갖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바로 엊그제는 이제 민병두 의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민병두 의원이 올린 페북을 공유해가지고 또 문제가 많이 야기됐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야기되니까 또 이걸 또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환경에서 왜냐하면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의 한 복판에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 환경에서 지금같이 이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정치 말하자면 타협, 협상의 정치가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예. 전부로 이게 정치가 뭐예요? 여야 간에 협의하라고 의원을 뽑아놨는데 협의는 아니고 전부 고발장 내밀어가지고 그러니까. 법으로 가서 그럼 차라리 국회 없애버리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뭐 저 법원하고 검찰만 있으면 되지. 민주당은 국회를 하지 말고 용역을 해갖고 국회를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빠루하고 망치하고 쇠파이프. 예?
아니 독재 정권도 이런 독재 정권이 없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실 어마어마한 자리지 아니겠습니까? 고위 공직자 친인척 관리를 해야 됐다면 지금 야당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SNS를 꼭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겠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 그렇다면 이건 차라리 정무수석에 올려라. 아마 정무수석은 이름이 누구죠? 저 이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정무수석. 조국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있으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무수석이 여는 여대로 찾아가고 야는 야대로 찾아가서 지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전국이 이런 상황에 있으니 좀 도와주시오. 한쪽에다가는 너무 독주하지 말고 좀 얘기를 들어봐서 타협을 해라. 이게 옳은 길 아니냐. 정무수석이 현장을 쫓아가서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 대모원에 가서 쫓아가고 얘기를 하고 설득을 좀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협상을 안 하려고 하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이 야당을 좀 끌고 와라.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뭐 SNS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표현의 자유는 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뭐 이 비난을 받든 못하든 간에 자기 책임하에 SNS에 불가피하게 올릴 때 올리더라도 그것은 정무수석의 일이다.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민정 업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은 사정기관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 논란이 많은 그런 그 패스트 트랙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한복판에 끼어든다. 그러고 그걸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의 보좌관은 말수를 줄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도 얘기하고 여당 대표하고도 얘기하고 야당 대표하고도 얘기하고 알게 모르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국정원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공무원이에요. 선거직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진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청와대 그 무엇보다도 정치 중립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또 처벌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법적 조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국은 뭐 직권 남용, 예, 이번에 뭐 인사와 관련해서 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구속돼야 됩니다. 딱 깜빵에 쳐놔야 돼요. 예, 진짜 조국은 깜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조국은 깜빵 가고 이렇게 전국이 어려울수록 예. 정말 정부 여당 특히 공직자들은 지금 아주 참 좋은 지적인데 정치적인 중립이 기본이에요. 아무리 청와대 수석이라도 정치적 중립. 왜냐하면 청와대 수석도 공무원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정치적인 협상 타협은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야당을 포용하면서 끌고 갈 때 이게 풀릴 수 있는 것이지 전부 고발장 갖다 놓으면 나경원 대표가 그러니까 토요일날 데모할 때도 한국당 저는 다 고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고발 정치 갖고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 국제사에 나가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단한 국가입니다. G20국에 속하는 국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정도의 의정 활동을 해야 국민들이 국회의원 알기를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물로 알지. 지금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반성을 해야 된다. 예, 공직자들 특히 청와대에 있는 수석보좌관 그다음에 비서관 이런 사람들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잘 보좌야만이 나라가 삽니다. 예, 그런 공직자로서의 기본 사명 다시 한번 챙겨볼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자유한국당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막 이틀 동안 뛰었더니 얼굴이 푸석하고 말이죠. 아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힘이 좀 납니다. 예, 싸울 때는 여러분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하고 이런 성원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한 수, 몸이 부서져라 또 뛰겠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달려가서 지금 중계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취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언론이 하지 못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 해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